내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이 단일화를 위한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기적과 이변을 만들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죠. 김진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좀 단일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합의가 됐네요. 그동안 한 20여일 정도 물밑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왔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범야권 후보들에게 밀린다는 이런 조사가 나오니까, 예. 여러 가지 도저히 안 되겠다. 범여권에서도 결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저의 요구를 접고, 예. 그리고 대승적으로 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네. 원래 이제 후보님은 3번 요청하셨는데 2번 된 거죠, 토론이? 3번 토론인데 2번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토론 배심원단을, 넣자, 평가로.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곤란해 하셔서,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 대신 당원 투표하고 시민선거인단 투표인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의 경선했었다고 똑같은 룰입니다. 예.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같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만들자. 그런 뜻에서 제가 대승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합의 내용이 불만족스럽진 않으시고요? 합의가 끝난 다음에 불만족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는 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관철시킨 거는 네. 내일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TV 토론회가 있는데 예. 이것이 스탠딩 토론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 토론으로만 든다. 그러니까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0분 동안 둘이 서서 마치 트럼프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스탠딩 토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낯설 것 같아서. 낯설지만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TV에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한 방송사가 됐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바이든 아니면 예전에 트럼프 힐러리 했을 때 서서 했거든요. 다 같이. 예. 이게 서울 시민들한테 대한 예의고 그리고 자유 주도권 토론을 해야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 또 정체성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 하나만 관철시킨 것만 하더라도 뿌듯합니다. 스탠딩 토론이 상당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여성 후보 둘이니까는. 예. 그 전에 사실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여권의 토론 좀 밋밋하다 이런 또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일 이 TV 토론이 더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자세로 많이 좀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자세로 좀 임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자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저희 이제 서울 시민들에 대한 호소. 네. 그다음에 이번에 유권자가 되신 당원들에 대한 호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왜 서울시장에 특히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에 절박한 이슈를 푸는 데에 왜 김진애가 최고의 적임자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동이 없는 선거는 이길 수가 없다. 네. 이변과 기적이 일어나야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이 선거에서 김진애만이 오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호소를 해야지요. 예. 네. 감동과 이제 기적을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박영선 후보가 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연하지요. 모든 많은 분들이 희박하게 생각을 하지요. 예. 그리고 그거는 현실입니다. 인지도에 있어서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힘이나 또 집권 여당의 힘 그렇지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른바 그 범보수 야권에서 결집하는 속도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만든 이변 그리고 저쪽에서 일어날 단일화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으로는 안전하게 갔다가는 그저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위기의식이 예.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얘기 들어보면 결국 토론을 통해서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제가 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지금 임하는 선거 아닙니까? 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선거가 이번 선거에 서울 시민을 위해서 김진애 도시 전문가가 가장 적임자일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금 부정부패, 비위, 부실 문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제가 가장 적합하다. 이거를 제대로 풀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서울시라고 하는 현장에 안착을 시켜야, 예. 그러면서 안정감을 보여줘야 내년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직 3년 넘어 남은 의원직을 왜 사퇴하고 여기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의원직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도 뭐 처음부터 꼭 이제 왜냐하면 3월 8일 날 사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예. 모든 단일화나 이런 것이 3월 8일 이전에 끝났으면 그러면 상당히 좋았겠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괜찮은 국회의원 김진애는 이뤄도 훌륭한 서울시장 김진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그냥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이 이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의 이제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그야말로 거품 개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사람과 복지와 환경에 대한 이 가치, 이 사이에서 상당하게 균형과 절충점을 찾기를 바라거든요.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시를 잘 알고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여러 가지 시정에 같이 일을 해온 김진애 도시 전문가가 가장 적합하다. 그다음에 1년 3개월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부터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진애다. 그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 표현이, 저의 별명이 김진에너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김진에너지, 아마 지금 이제 후보들 중에 가장 제가 뉴페이스고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저의 이 김진에너지를 서울 시민들께 불어넣으면서, 저는 정말 기운 내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들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범보수 이 야권의 네.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네. 후보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는 항상 간단하게 신기루 안철수라고 제가 표현을 해왔고요. 예. 그거는 언론이 만든 신기루인데 이런 거는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세훈 시장은 저는 무책임 오세훈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특히 18대 국회에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용산 개발의 부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완전히 그 외에도 그야말로 거칠의 이 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무상복지를 반대하면서 스스로 사퇴한 후보가, 그런 무책임한 후보가 다시 나와서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처가의 땅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요청한 거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36억을 보상을 받은 거고요. 저는 솔직히는 시정에서 했던 이른바 랜드마크, 100층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용산을 재앙으로 몰아간 이런 무책임한 서울시정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도 국감에서 제가 세게 붙었고요. 네. 이제 본선에 가서도 세게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한 좀 경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이변을 일으키셨고요. 예.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하고의 1대1 토론에서 보니까 적어도 5년 동안 시장을 했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파악은 상당히 돼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토론에서도 녹록지 않을 후보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저와 같이 도시 실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도 상당히 뭐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이 후보님 인터뷰를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는데요? 뭐 서운하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위해서 안철수 신기루는 고쳐줘야 합니다. 악재가 요새 참 많습니다. 여권에서 가장 큰 건 네. 역시 이제 LH 사태인데, 네. 예, 국민의 공분이 크고요. 네. LH 사태 좀 어떻게 이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수습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뿌리를 뽑는 거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예, 여태까지 신도시라든가 개발에서 여러 가지 투기가 있었던 건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1기 신도시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큰 손이나 민간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이번이 굉장히 악성이라고 보는 게 이게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도 아주 찌질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거를 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해서 무슨 나무를 심었다라든가 이런 수법까지 등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상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는 LH뿐만이 아니라 SH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대해서 재산 공개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제대로 신고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런 예비 단계가 없으면은 예. 사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사후 약방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 약방도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제 저는 작년에 박덕흠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 지방 계약에서의 수의 계약을 금지하는 친인척에 있는 수의 계약을 금지하는 이런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금권 정치, 요새는 이제 돈과 권력이 이렇게 핫해지는 정치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각기 공사라든가 공기업에서는 내부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변창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예. 비읍자 돌림병입니다. 부정부패, 예. 비위, 부실, 비리 이런 거 정말 혐오합니다. 네. 이제 오후에 이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은 뭐 그 정도로 민심이 또 가라앉을 거라고 보진 않으실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 문제. 네. 뭐 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여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들의 의사 표시가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오히려 변창흠 LH 사장이기도 했고 SH 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부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본인 자신은 상당히 또 청렴한 분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를 제대로 하고 만약 거기에서 본인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국토부 장관의 오히려 역량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변창흠 장관을 자꾸 흔드는 이유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신호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안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장관인데 그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지만 변창흠 장관은 제대로 책임 있게 이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근데 최근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민심을 좀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항상 저는 한 10년 이상 정책적인 동지로서 주로 네. 이제 교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에서 가지는 말 한마디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좀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말실수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분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전에 좀 주의를 좀 주셨네요, 여러 번. 장관 청문회 할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세게 했습니다. 그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장관 되시면. 네. 네. 이제 뭐 대선 1년을 앞두고 최근에 뭐 가장 급부상한 인물이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네. 후보님의 또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제가 21대 국회 법사위 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세게 붙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반짝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에 가족과 측근 보호하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흠집내게 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보로만 일관해 왔고요. 검찰 개혁을 방해해 왔고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공직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다. 예. 그런 공직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공직자여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은 본인의 권력력이나 주변의 권력력이 작용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기루로 치자면은 지금 현재는 안철수 신기루보다 윤석열 신기루가 훨씬 더 크죠. 이런 것들은 제대로 예. 정말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신기루는 걷어내고 언론이 해야 될 거는 오아시스를 찾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오아시스가 김진애입니다. 김진애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오아시스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쉴 수 있게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인터뷰를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역시 네. 에너제틱하다. 이런 생각을 네네. 제 해보게 별명이 됩니다. 김진 에너지 아닙니까? 예. 아무튼 내일 있을 네. 그 TV 스탠딩 토론 좀 기대하겠고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이팅 네, 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